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강유와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그동안 제가 많이 바쁘기도 했었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라고는 뭐 추후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일 때문에 좀 많이 바빠져서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습니다. 강유도 또 일하느라고 바빴는데 네. 어떤 일 했지? 근데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처음에 항상 오랜만에 찍는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찍어놓은 네. 영상들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찍게 된 영상은 바로 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거죠? 북한에서 직접 탈출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 체험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탈북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리는 그런 좀 스릴 있는 그런 네. 체험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주신 북한인권 정보센터 NKDB라는 정보센터에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또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저희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줍니다. 북한인권 정보센터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뜹니다. 그리고 사이트가 이렇게 뜨고 여기에 보시면은 라키비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라키비움에 들어가면 북한인권 라키비움이라고 해서 그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기억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할 것은 미지의 여정이라고 해서 바로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핸드폰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살짝 게임이랑 비슷한 네. 그런 거죠? 게임이랑 비슷한 거라서 컴퓨터로만, 데스크탑으로만 들어가거나 뭐 노트북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지의 여정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미지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지의 여정을 소개하는 멘트가 나오죠. 미지의 여정은 지금 우리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발을 내디는 북한 이탈 주민이 되어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북한을 떠나 한국의 새로운 터전을 잡은 북한 이탈 주민은 33,000여 명.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이 두 가지만은 같습니다. 어디로 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 그 여정의 단 한 걸음도 순탄치 않다는 것. 지금 우리는 33,000여 개의 발자국을 따라 미지의 여정을 떠납니다. 이 길을 걸으며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삶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가슴 뜨거워지는 멘트가 있네요. 그래서 이걸 스킵하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어떤 체험을 할지, 해상, 국경지역, 그리고 함흥, 남성, 여성을 또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개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성 쪽은 남성만 나오는 경우가 DMZ를 넘어오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코스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저와 강유는 평양, 함흥이라서 각각 한 곳씩 선택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잡힐 수도 있고 그렇죠. 정신병 치료소에 가든가 한국에 오든가 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유가 평양을 선택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잡히면 안 되나? 자, 평양을 선택하시고 남성을 선택하시고, 네. 자, 그래서 평양 지역 남성 사례인데, 배경음악 조금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 네. 엄청 기네. 예, 좀 길어가지고 좀 스킵하도록 하고, 뭐 아무튼 체험을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평양 의과대학을 다니던 분이 모스크바까지 유학 갔다 와서 당에 충성하다가 어떻게 탈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다라는 내용인 것 한 같습니다. 사람의 스토리네요. 네,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체험 시작하기. 뭐야, 잠깐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구나. 네, 잡히기 전에 당장 떠나야 한다. 일단 공부하고 있던 곳에서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나와 친분이 있던 남조선 동무가 생각났다. 그가 머무르는 사무실로 이동하여 도움을 요청해볼까? 아니면 일단은 공화국 사람들이 있는 학교와 주변 지역을 벗어나 몸을 숨기는 것이 좋을까? 갑작스럽게 마주한 일에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일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강유가 이걸 본인이 그 의대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조선 의사동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B는 일단 보위원들의 감시 반경을 벗어나기 위해 학교와 그 주변 지역을 벗어난다. 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B예요. B입니까? 일단 보위원들의 감시 반경을 벗어나기 위해 학교와 주변 지역을 벗어난다. 오케이, 클릭. 실패. 와이. 자, 이러면 잡혔습니다. 뭐야? 여기에 나옵니다. 채널 A에서도 영상이 사용되었고, 뭐 KBS 뉴스에서도 나왔던
다양한 관련 자료들이 나오면서 북한 의료와 인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걸 스킵하면 실패 이유가 나옵니다. 잡힌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도망을 치다가 대사관 사상 담당부 담당 당 부비서와 마주쳤다. 왜 통행제한 구역을 벗어나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보이오는 내가 남조선 의사와 접촉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게 나는 자그마한 방에 구금되어 있다가 공화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냥 북송된 거죠. 아 뭐 밑에 이렇게 또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러면 실패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메인 화면으로 나가서 전 잡힌 거예요 지금? 잡힌 겁니다. 제가 함흥을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허무한데? 예, 제가 함흥을 그러면 탈출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하늘 씨가 실패하잖아요. 네, 실패하면 거입에 끌려가서 뭐 검문도 당하고 하잖아요. 네. 실패했을 때 뭐 딱밤 한 대라도 맞으실래요? 먼저 맞으실래요? 실패했으니까. 저는 체험판. 저는 체험판. 자, 먼저 맞고 하자 그러면. 먼저 아이, 맞자. 됐어요. 그냥 하시죠. 네. 그래, 아주 좋은 선택이야. 탈북할 것 같아. 오케이, 자 제가 그러면 먼저 함흥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흥 지역 남성 살인데 이제 막 제대해서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왔다. 아, 제 얘기네요. 지금 딱 돌아갔네. 그리고 이제 다시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 집을 정리하고 배치받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기로 정신을 단단히 했다. 그러던 이튿날 저녁 6.25 전쟁 당시 남조선 특수기지에서 훈련을 받은 최고사령부 타격대가 함경남도 함흥시에 침투해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보위부가 접수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다. 국군 포로 출신인 아버지의 신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친구의 부모님께서 집에 달려와 말씀해 주시던 그 순간에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끌고 갔다. 조사에 들어가면 성하게 못 나올 것이라는 말씀과 남은 가족들도 함께 끌려갈 것이라며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하신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두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다 같이 보위부 손에 죽는 것일까? 아버지를 구하러 내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동생과 어머니는 먼저 탈출시킨다. 그렇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함흥역으로 출발했다. 네, 체험을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흥역으로 떠나려는 순간 우리 지역을 관리하는 임민반장이 가족들과 급히 어디를 가냐며 캐묻기 시작했다. 임민반장을 피해 함흥역으로 무사히 가야 한다. 임민반장은 의심을 품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선택 1. 임민반장을 뒤따라 걸어가는 척하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임민반장의 뒤통수를 가격한다. 바람직하네. 네, 바람직하다고요? 네. 네. B. 조부모님의 제사 때문에 제사 음식을 사러 간다고 둘러댄다. 자,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불러댔을 때 안 될 확률도 있으니까 나는 A. 가격하면 안 되고 저는 B를 선택하겠습니다. 뭐야? 네. 해봤어요 이거? 미션 성공. 아니요, 처음. 전물 해봤죠? 나 못 해봤어, 처음이야. 가격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해봤는데? 너 해봤죠? 가격 해봤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민반장을 때리면은 추격조가 금방 붙을 거 아니에요. 보위부나 안전원들이. 그러면 함흥역 봉쇄당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에 뭐 북한 군에 관련된 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선택 2. 인민반장은 각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고 있다는 말이 있던가. 우리 집은 마침 그맘때 조부모님 제사가 있었고 인민반장은 그를 기억했다. 예,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뒤에 나올. 제사 음식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느냐는 말을 건네며 우리 집 사정을 걱정하는 그와 말 몇 마디를 나누고 얼른 함흥역으로 이동했다. 잠깐 간담이 서늘했지만 무사히 잘 넘긴 듯하다. 함흥역에 도착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던 열차는 다행히 시급한 우리를 기다렸는지 때마침 역에 정차해 있었던 목적지는 무산. 열차에 타기 위해 난리치는 사람들 속에서 혼란한 틈을 타 함흥역 열차에 탑승. 검열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올라타야 한다. 지금 계속되는 원래 탈북기. 탈북이 계속되고요. 또 선택입니다. A와 B. 돈을 아끼기 위해 위험하지만 혼란한 틈을 타 기차의 창문으로 올라탄다. 줄을 서서 승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탑승한다. 어떻게 할 겁니까? B. 아, B를 해야죠. 돈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을 써야지 여기서는. 북한에서 뇌물을 돈을 써야지. 통해가지고. 성공입니다. 역시 성공이고요. 그리고 얼마 없는 돈이지만 승무원에게 중국 위안화 몇 장을 넘겼다. 그는 우리 가족을 쓱 살펴보더니 올라타라는 손짓을 했다. 함흥에서 무산까지는 한참이지만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웠다. 그러니까 무산으로 가는 이유는 국경적으로 일단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차를 가득 채운 사람들 사이에서 몸을 구겨 넣었다. 몸이 편하고 불편하고를 따질 수도 없었다. 창문 밖으로 고향 함흥의 풍경이 멀어지고 있었다. 조국에 몸과 마음을 바친 대가가 이것인가. 군 생활을 10년을 한 그 시간들에 허무함이 몰려왔지만 정신을 다잡았다. 무엇보다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이 먼저였다. 이제 열차 내 통행증 검열을 무사히 통과해야 한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꺼내어
세어봤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다. 통행증이 없는 우리는 검열에 걸리면 승무원들에게 고이는 방법이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다. 승무원이 통행증을 요구한다. 통행증이 없다면 벌금으로 100원을 요구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선택입니다.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바로 100원을 전달한다. 승무원이 돈을 받고 말을 바꿀 가능성을 고려 다음 정차역 도착하기 직전에 돈을 전달한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A. A. 지금 많이 탈북했는데 이제 잡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B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지금 잘 선택해야 돼요. 지금 많이 왔어 지금. 세 단계 통과했는데 승무원이 돈을 받고 말을 바꿀 가능성을 고려해서 다음 정차역 도착하기 직전에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강현은 탈북을 DMZ가 아니었으면 못할 뻔했어. 자, 그리고 선택 4가 나옵니다. 돈을 넣어둔 주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들려다면서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에 벌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탈북을 하신 분들의 그런 걸 기초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에 성공한 사례, 이렇게 했으면 좀 실패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라서. 그리고 기차는 국경 지역을 향해 계속 나아갔고 무사히 다음 역에 정차했다. 새로운 승무원들이 탑승했다. 또다시 위기이다. 통행증을 요구한다. 또다시 100원을 요구한다. 국경을 무사히 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보니 남은 돈이 많지 않았다. 선택을 해야 된다. 또 일단 부산에 무사히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100원을 준다. 승무원이 100원을 요구했지만 100원까지는 형편이 안 된다며 60원을 주고 부탁해본다. 전 또 A. 또 A. 돈이 있으면 줘야지. 없으면 이거 줍니다. 전 그러면 100원을 하겠습니다. 60원을 하겠습니다. 사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정을 하겠다. 근데 네가 어차피 지금 A를 선택하면 네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야. 그러네. 자, 그러면 저는 B를 한번 해볼게요. 실패네요. 그냥 사정 같은 거 안 통해요. 네. 어디서 사정을 해? 네, 사정이 안 통하네요. 그래서 승무원이 장난치는 거냐고 소리를 치면서 당장 내리라고 우리 가족을 몰아세웠고요. 내려도 다음 역에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주먹질 뿐이었고요. 한참을 맞고 어딘지도 모르는 역에 도착했고 우리 가족들은 밀쳐지듯 기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그런 슬픈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슬프네요. 탈출은 그렇게 실패했다. 금방 사정했다고 했잖아요. 네. 사정했는데 나라는 건 주먹뿐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저는 그 상황은 없었어요. 딱밤한 데만. 어때요? 그래, 때려봐. 안 때릴 줄 아세요? 여기 주먹 날아왔다고 해가지고. 저도 다시 도전해가지고 뭐 지면 뭐 하면 저도 한 대 맞을게요. 그 DMZ로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DMZ로 탈북을 해보죠. DMZ로는 저희가 넘어왔기 때문에 뭐 쉽게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맞겠네. 네, 마지막 여정입니다. 남성으로 해서 개성 지역에서 저희가 DMZ를 넘었던 곳으로 탈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 얘기인데? 누구 얘기인가 했더니 누구 얘기네? 나는 함흥에서 축구를 꽤나 잘하기로 소문난 18살이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18살이 되면 남자들은 공화국 수호를 위해 모두 대부분 군대에 간다. 공화국을 수호하는 것은 인민들 모두의 숙명이자 영광이지만 10년을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니 앞이 깜깜하다. 이건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네요. 마지막 부분. 하지만 밤에 남조선 마을에 텔레비전 스크린이 켜지고 꺼지는 것과 차가 불규칙적으로 오고 가는 것을 보면 위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고는 했다. 그렇게 이미 나도 모르게 남조선으로 가고 싶어 했다. 나는 초소 근무를 설 때마다 남조선으로 가기 위한 기회를 나도 모르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내 본심을 깨닫고 나는 살기 위해 이곳을 탈출해 남조선으로 가기로 했다. 자, 체험 시작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선택이 나오네요. 남조선으로 가려면 내 눈앞에 철책 3개를 넘어야 한다. 첫 철책에는 220V가, 마지막 철책에는 2200V의 전류가 흐른다. 2200V의 전류에 사고로 튀겨진 병사들 이야기는 종종 들려온다. 몸이 철책이 닿는 순간 전류가 흘러 신체의 한 부분이 포탄 터지듯이 터져서 튕겨 나간다고 들었다. 마침 불어닥친 태풍으로 나무들이 쓰러지고 장비들이 무너졌다. 철책틀도 전부 쓰러지고 부러진 나무에 더 파손되었고 부대 전체가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경계 근무는 서야 했다. 선임들은 늘 그렇듯 근무 시간에 숙면을 취했다. 초소 근무를 쳐다가 태풍 때문에 내 관할 구역 전기 철책의 전류가 끊긴 것을 확인했다.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자, 그래서 선택입니다. 또 아니 이건 뭐 자기 얘기니까 그냥 무조건 이건 다 할 거 아니야. 네가 해봐 그러면. 난 B. 오케이. 어지도 않고 B. 나도 B. 성공. 예, 바로 B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뭐 군에 대한 설명이 음. 있고요. 여기서도 또 선택 2가 나오는데 이걸 또 굳이 읽어야 싶습니다. 읽어야 되나 싶은데 바로 A와 B 중에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지리는 보통 폭우가 오거나 불이 나면 유실되어 떠내려가거나 밀려난다. 즉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면 지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보이는 골짜기를 따라 초소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달려 내려간다. 혹여나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갔다가 길을 잃어 고립되거나 북쪽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발각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최대한 능선을 따라 내 위치를 지각하면서 가는 것이다. 능선을 따라 이동한다. 자, 선택. 뭘 고민하고 있어? A지. 저도 A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골짜기 따라 내려왔잖아.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고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골짜기가 뻗는 방향으로 계속 달렸다. 다행히 지지에 하나 밟지 않았다. 저 멀리 밝은 불빛이 보였다. 우리는 지금 전기불을 켤 수조차 없으니 저기는 나만일 것이다. 더욱 빠르게 달렸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멈추라, 움직이지 마라 라고 누군가가 소리쳤다. 젠장, 골짜기를 따라 공화국 철책, 처소와 수평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타구역 쳐서 경비병에게 움직임이 발각된 것이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판단해야 했다. 그 1초의 판단이 내 생사를 가를 것이다. 자, 무시하고 풀숲으로 달려들어가 그 자리에 엎드린다. 나를 동물로 착각하기를 바라며 숨소리를 죽이고 내 운명을 맡긴다. B. 일단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부대 상간에 반찬을 만들기 위해 풀을 뜯으러 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핑계를 댄다. 지금 뭐 내 얘기랑 형 얘기가 있네. 자, A랑 A. 저도 A라고 봅니다. 예. 바로 성공. 이렇게 하면 그리고 저희 영상이 여기서 나오네요. 예, DMZ 탈북 군경 긁고 추격했던 북한군이라고 이렇게 또 저희 영상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성공입니다. 성공 스토리가 또 형 얘기가 나와 있네. 성공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는 무작정 달려 몸을 던져 엎드렸다. 그래서 내 머리 바로 1m 위로 탄알들이 날아들었다. 날아온 탄알들은 골짜기 물로 곤두박질 쳤다. 그렇게 약 30여발이 날아든 것 같다. 12발이 날아들었고요. 그렇게 좀 했네. 살짝 그게 좀 있네. 그렇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몸은 동상처럼 굳어져 버렸다. 나는 하룻밤을 그 자세로 그대로 지새웠다. 추격조가 나를 쫓아오면 나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다. 잠이 들었던 것인지 기절을 했던 것인지 눈을 떴고 해가 뜨고 있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탈북 스토리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국군 장교 분들과 또 장병님들이 이렇게 맞아줬던 것으로 이렇게 성공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살았다. 그러니까 DMZ로 넘어올 체질이었나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국경지역으로 갔으면은 다 잡혔네 우리. 잡힐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탈북 체험을 조금 해봤고요. 어땠나요? 살짝 쫄리기도 하면서 뭔가 무조건 탈북을 해야 되니까 어떤 선택이 나를 한국으로 가게 할지 어떤 선택이 나를 수용소로 가게 할지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 다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탈북해서 온 탈북민이 또 3만 5천 명 되니까 한편으로는 성공 스토리도 많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탈북 루트가 꼭 휴전선뿐만 아니라 뭐 평양에서 국경 지역을 통해서 탈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함흥이나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은 4지역밖에 안 나와 있지만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탈북을 하겠죠. 근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뭐 NLL을 넘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후방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처럼 DMZ를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루트들이 있는데 뭐 그 루트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체험해 보신다고 해서 이 루트가 또 발각되거나 그럴 우려는 또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 외의 루트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양한 루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목숨 걸고 이런 미지의 여정을 하는 이유가 정말 북한에 살 바에는 목숨 걸고 탈북을 하는 그런 이유들이 정말 자유를 찾는 것도 있지만 또 다양한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새로운 소식들이 북한에 이렇게 많이 접하면서 탈북을 하시는 분들도 또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감사하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 이게 꼭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 라키비움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다양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뭐 저희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또 많이 이용해 보시고 또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북한 인권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 만든 그런 영상물을
뭐 게임이랑 비슷하지만 좀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뭐 거의 생사가 오가는. 생사가 오가는 그런 영상을 저희가 직접 체험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하늘 씨랑 저랑 뭐 잡히기도 했어요. 잡히기도 했고 DMZ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해보시면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내가 북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탈북을 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북한 수용소에 잡혔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